애국적 정신병. 쇼펜하우어의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독립투사를 변호해 준 것이 애국적 정신병이라니 굉장히 역설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록에도 있는 사실입니다. 그 독립투사는 바로 장인환님입니다. 1908년 친일파 미국인이었던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완용을 충신이라 하고 한국의 인민이 우매하여 독립의 자격이 없다는 등 궤변을 하였습니다. 장인환 투사께서는 그런 스티븐스를 저격하였고 결국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그의 변호를 맡은 네이선 코플런 변호사는 쇼펜하우어의 애국적 정신병 이론을 근거로 장인환 투사의 변호를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장인환은 사형을 면하게 됩니다. 이 사례는 애국심이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예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쇼펜하우어는 왜 애국심을 정신병으로 봤을까요? 사실 애국적 정신병, 말만 들으면 애국심을 욕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상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살아야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이론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시선을 너무나도 많이 의식해서 주눅이 들어 살거나 아니면 격하게 화를 내시는 분께서는 애국적 정신병에 대해 알고 계시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국적 정신병은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의 애국적 정신병 이론은 그의 저서 파레르가와 얄메나에서 나온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애국심을 일종의 정신질환으로 비유하며 그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애국심은 개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폭력적인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 전쟁과 극단적인 민족주의가 재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큰 의미를 던집니다. 그런데 이건 거창하게 세계적인 상황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에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3명만 모여도 정치가 시작된다. 사실 이 말 속에는 우리 사회의 습성이 담겨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임의 분위기에 맞추려 애쓰는 순간 그 모임은 힘과 권력을 얻게 되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모임에 계속 있고 싶어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타인의 비위를 맞추는 삶을 살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런 행동이 모임에게 힘과 권력을 주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모임에서 소외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남에게 평가받는 것을 걱정하는 그 순간 우리는 자신의 자존감을 낮추고 불필요하게 겸손해집니다. 그 결과 스트레스를 받으며 눈치를 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도대체 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은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인간의 본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로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오히려 스스로를 가두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 스트레스 없이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번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쇼펜하우어의 조언과 실제 사연들을 통해서 남의 눈치 안 보고 스스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로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이죠. 계속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께 드리는 작은 물결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큰 물결과 같은 행운을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로지 여러분의 삶이 더 멋지고 풍성해지는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정중하게 구독과 좋아요를 요청드리면서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행운의 물결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남의 장단에 맞추지 말아라. 칠순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박막리 할머니. 할머니는 말씀하셨죠. 남의 장단에 맞추지 말고 이제는 내 장단에 맞춰 살아라.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남의 비위를 맞추며 남의 장단에 맞춰 살아왔을까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며 많은 이들이 느끼는 막막함. 그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남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지 않나요? 하지만 박막리의 할머니는 다릅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길을 걸으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의 리듬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말씀과 행동에서는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주도해 나가야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고통을 극복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남의 시선을 넘어서 자신의 본질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의 시선 때문에 포기했던 것들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 시선을 뛰어넘어 자신의 삶을 살았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한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며 자기 자신에게 진실되고 솔직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와 행복을 찾는 길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인생을 깎아내리지 마라.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쩌면 당신은 평범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심하게 없으시다면 그동안 너무 보잘것없는 일만 해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당신의 인생이 실제로 얼마나 대단한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70대 어머님, 평생 바느질만 하셨다고요? 그 일이 당신을 유튜브 스타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아셨나요? 어머님은 바느질을 내 생업의 도구이자 내놓기 부끄러운 직업으로만 여기셨어요. 하지만 어느 날 자녀에게서 유튜브 채널을 시작해보라는 제안이 들어왔죠. 처음엔 망설이셨지만 과연 어떤 변화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첫 영상 업로드 후 놀라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녀의 손놀림에서 영감을 받기 시작했죠. 이제 1000만 명이 넘는 시청자가 그녀의 바느질을 보고 영감을 얻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자신의 삶을 깎아내리기 쉬운 걸까요? 쇼펜하우어의 말을 빌려보면 50살이 넘어서면서부터는 자신만의 가치관을 확립한 시기이지만 주변의 시선에 영향을 받으며 자신감을 잃기 쉽다.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주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자부심을 가지는 것에서 시작된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주변의 눈치를 보는 것은 때로는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기술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을 부정하고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깎아내리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의 행복을 찾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트로트를 사랑해라.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나 진짜 행복을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했을까요? 인간의 삶이 욕망과 불만족의 연속이며 궁극적으로는 죽음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는데
이것 때문에 쇼펜하우어가 죽음만이 행복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흔히들 오해를 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활동, 그중에 특히 음악이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으로 보았습니다. 쇼펜하우에게 예술은 인간 삶의 유일한 구원이었으며 그는 음악을 특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음악은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고 공유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음악 중에 트로트는 우리에게 큰 위안과 행복을 주는 음악이죠. 간혹 주변에서 트로트를 좋아하는 우리를 보고 혀를 끌끌 차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때도 우리는 남의 눈치를 보면서 트로트를 방구석에서 몰래 들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얻는 기쁨과 만족입니다.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고 각자가 행복을 느끼는 방법도 다양하니까요.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고통을 극복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고통을 극복하고 행복을 찾으려는 당신의 노력은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더 집중해 보세요. 자신의 취미와 관심사를 존중하고 그것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트로트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가볍게 우리의 생각을 담은 시를 지어보거나 트로트 콘서트에 가서 즐겁게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예술활동이라고 해서 클래식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의 행복을 위한 예술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자신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을 찾아 그것을 즐기며 살아가세요. 지금까지 쇼펜하우어가 알려준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3가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남의 장단에 맞추지 말아라. 두 번째, 자신의 인생을 깎아내리지 마라. 세 번째, 트로트를 사랑해라. 젊은 시절의 사회 생활을 하면서는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손치더라도 50살, 60살이 되어서까지 그렇게 살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가 종종 잊고 사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생은 끝까지 도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50대와 60대 분들이 젊은이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지던 유튜브, SNS, 심지어 패션 모델까지 도전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과연 예전처럼 남의 눈치를 본다면 이런 일들에 도전해 볼 수 있었을까요? 주책이라는 소리를 들을까 무서워서 절대 엄두도 내보지 못했을 겁니다. 이분들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사회적 성공이나 경제적 이득을 넘어선 오랫동안 숨겨왔던 자신만의 꿈을 향한 용기입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그들의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울림을 줍니다. 어떤 한 분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다 70의 나이가 되어서 자신만의 패션 브랜드를 론칭했고 또 다른 분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자신만의 요리 레시피를 세상과 공유하고 계십니다. 과연 나에게도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 도전에는 나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자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끝까지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인생의 후반전을 나만을 위한 시간으로 채워보세요. 새로운 꿈에 도전하는 것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댓글로 여러분께서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무엇에 도전하고 싶은지, 도전하고 계신 분이라면 어떤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지 사연을 공유해 주세요. 제가 직접 하나하나 읽어보고 여러분의 사연에 큰 행운의 물결이 일어나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우리가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도전하는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을 풍족하게 만드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